들어갑시다. 안녕. 네. 자, 일단 6단원 들어갈 건데,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해서 이제 아니까, 예, 아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fx는 뭐? 0의 실근. 자, 요거 볼 때는 항상 쌤이 방정식은 뭐로 해석해라? 무조건 함수로 해석해라. y는으로 해석해라. y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죠? 그럼 y는 뭐야? y는 0은 x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x축과 y는 fx, 뭐? y는 fx와 x축, 요거죠. 오케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다, 만난다. 그 만났을 때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안에 x 값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교점의 뭐? x좌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다. 오케이? 교점의 x좌표 써주면 된다. 요렇게 인지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들 이 1번은 정의 중요해요. 이 1번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것과 y는 fx와 y는 x축의 뭐겠어요? 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그 실근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다. 써주세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자, 본인이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예시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어요.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이제 fx로 잡고 y로 잡아요. 이거 무슨 축이야? x축 맞니? 괜찮아요? 이게 x축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0이고 1이고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이게 y는 fx, 이게 y는 fx고 얘가 뭐가 돼요? x축이 되겠죠, 그쵸? 그 x축은 뭐? y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뭐? x좌표가 뭐가 된다? 얘네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실근 뭐예요? 0, 1, 4가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얘네 둘이 같다 했을 때 실근 0, 1, 4가 결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동일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fx는 gx래요. 그러면 fx랑 gx랑 만난다. 요거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뭐로 잡고 y로 잡고 계산하면 y는 fx, y는 gx 같다고 했을 때 뭐다?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죠? 네. 또 마찬가지로 네, 이거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다. 자, 그리고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서로 다른 교점의 x좌표겠죠. 교점의 개수겠죠.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같다고 하고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근데 방정식 요거에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크 잘해야 되는데 방정식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y는으로 해석해가지고 뭐랑 뭐 y는 fx랑 y는 gx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y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뭐랑 뭐로 해석하는 거야, 얘는? y는 fx-gx랑 y는 0이다. 요거의 교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교점이나 이거의 교점은 지금 동일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교점과 얘의 교점은 실제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 개형은 달라요. 그래프는 생긴 게 다를 수밖에 없어. 3차고 1차잖아. 근데 3차 빼기 1차 3차잖아요. 그죠? 그 3차랑 얘랑 이제 그 만나는 아이 자체가 여기 x값이 이제 뭐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동일하다? 이거와 x축. 왜? y는 0. fx-gx가 0이랑 같다니까 이거의 교점의 개수와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민채야? 8. 네. 손이요? 네. 아니. 네. 제대로 앉아. 자, 그 다음에 실근 같지 않으면 당연히 안 만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뭐, 이런 거랑 안 만나면 당연히 이제 허근인 거지, 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내용은 쌤이 강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래프 그림 다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알고만 있으세요. 자, 3차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어요. 그 둘이 부호가 반대와 같아. 반대죠? 그죠? 그럼 부호가 반대면 이제 극대 극소 곱해서 부호 반대면 식은 몇 개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식은 갖는다.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러면 하나가 중근 같겠죠? 그래서 얘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해서 실근과 한실근과 중근 갖는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양수 또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음수라서 곱해서 0보다 작다,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근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허근이겠죠, 그쵸? 요거 허근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는 한실근과 뭐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이렇게 갖는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얘는 개형이 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극값 안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증근이야, 얘들아? 얘가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접하는 표현이면 여기는 3증근 갖는 거잖아요. 그치? 부드럽게 올라가면 3증근이라 했죠. 기억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갔어. 그냥 뚫고 지나갔어. 그럼 몇 차예요, 얘는? 1차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 지금 부드럽게 올라가면 이거 세제곱이라 했었고 이거 네 그냥 뚫고 지나가면 얘가 1차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남은 2차가 몇 차? 남은 2차가 2차죠. 그러면 얘가 두 허근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얘들아 그럼 이거는 실근이 하나뿐이 맞아요? 틀려요? 실근이 하나뿐이 틀리죠. 그죠? 이게 살짝 잘못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근은 이거는 3개죠. 똑같은 실실근. 맞아요? 그래서 실근 3개고 실근 하나예요. 근데 실근은 하나뿐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뿐인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잘못 나온 거예요. 네.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엄밀하게 따졌을 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근의 판별. 에? 하지 않았니? 네, 다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건 어떻게 진행하니? 얘는 이제 fx가 0보다 커요. 근데 모든 실수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으려면 최소값만 어떠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값만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야 다 0보다 작겠지. x축보다 밑에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 여러분들 구간 할 때는 항상 그래프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x가 a보다 커요. x가 a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최소값이 있니 없니? 최소값이 있죠. 그죠? 구간에서 최소값이 있으면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돼요? x축보다 위에. 그리고 y는 0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고요. 이것도. 근데 만약에 동일한 상황인데 x가 a보다 큰데 그때 최소값이 안 존재한대요. x가 a보다 큰데 최소값이 안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다. 왜? 밑으로 내려가는데 최소는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때 fx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면서 fx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면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뭐가 위에 있으면 될까? 요 값이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거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 뭐야? f a일 거 아니야. 그치? a 넣은 거니까. 그게 여기 y는 0보다 어떠는데요? 크거나 같은 데죠. 그쵸? 그래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속도와 속도. 네. 자, 여기는 이제 다 간추리고 간단하게만 이제 나왔는데, 네. 저 강의는 혹시 다 들었니? 여기는? 한 봤니? 네. 일단은, 네. 정리만 다시 합시다. 얘들아, 뭘 미분하면? 위치 미분하면 뭐예요? 속도지, 그치? 네, 요 관계는 써주세요. 거기 없으니까. 위치 미분하면 뭐다? 속도. 속도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죠. 네, 요거 써주세요. 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계속 써주세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위치는 뭐라고 하나요? x라고 하죠, x. 네. x라고 하거나, 그리고 t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t라고도 합니다. 네. xt라고도 해요. 그리고 속도는 v인데, 그걸 vt라고도 하고, 가속도는 a인데, 이제 h라고도 해요. 이거는 내가 t가 필요하다. 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면 써주시면 됩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체킹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에서 알아야 될 건 속도를 뭐 하면? 절대값 하면 뭐예요? 그렇지,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거는.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수직선이. 수직선 위에요. 그래서 원점도 그냥 0으로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속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 뭐예요? 요거 x가 위치죠? 이 위치를 뭐 한다? 뭐에 대해서 미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했을 때 v가 나오는 거야, 속도. 그리고 뭘 미분한다? 속도를 미분한다.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난다?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네.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x는 ft니까. 그럼 이거 미분하면 v죠. 그래서 v는 f't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여기서 t 있죠. 여기 안 나와 있을 텐데 t는 반드시 암묵적으로 당연히 뭐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네, 별표 칠게요. 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t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를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로는 못 가니까 시간은.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속도에 대해서 나왔죠. 속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속도가 0보다 크면 얘는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죠. 그죠? 얘는 양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이다.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니면 정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근데 요거 체크 잘 해주세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정지한다. 요건 다르게 느껴야 된다. 운동 방향 바꾼다. 어떻게 된다? 속도가 0이면서 보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도함수의 보호 변화가. 얘는 보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지는 속도가 0이고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죠. 네, 이렇게 따로 체크해 주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속도는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감소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양의 방향 가다가 멈춰서 다시 음의 방향 가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양의 방향 가다가 멈춰서 음의 방향 가면
이 멈췄을 때가 뭐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쵸? 그때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갑자기 가다가 정지. 딱 멈췄다가 다시 가요. 그럼 얘는 속도가 증가했다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쓸 거 있죠. 뭘 써야 되겠니? 체크. 가속도 하셔야겠죠. 네. 가속도가 0보다 커요. 가속도가 0보다 작아요. 가속도가 0이에요. 자,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는 속도가 양의 방향 가니까 증가하겠죠. 증가. 속도가 증가.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감소한다. 가속도가 감소면 속도가 감소. 가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속도가 일정하죠. 일정. 네. 멈추는 게 아니고 속도는 일정하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스프린트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계속 일정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변화율만 좀 다시 체크를 할 건데요. 변화율은 네, 내가 미분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면 미분계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분계수다. 미분계수. 변화율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예, 얘가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일단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지금 시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시각이, 예, 이 시각이 델타 t로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길이가 이제 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얘분을 얘 했을 때 얘는 t가 어디로 가요? 델타 t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시간 변화가 아주 조그매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조그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t가 0으로 가면 얘는 d로 바뀐다고 했었던 거 한번 기억나나요?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델타는 이제 d로 이제 변하고 델타 L도 DL로 변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는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네. 그냥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넓이도 부피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체킹이 된다. 네, 그냥 뭐 길이를, 넓이를, 부피를 어떻게 표현하냐만 달린 거죠. LSV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한 번만 체크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내가 L이 3t제곱 마이너스 12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얘는. 맞아요? t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L에다가 뭘 붙여야 되니? dt를 붙여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미분을 했어.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6t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거야. 내가, t는 뭐 3일 때 길이의 변화율이야. 내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t는 3일 때 길이의 변화율은 이거를 뭐해서? 미분했을 때, 그 어디서의? 3에서의 그 변화율이죠. 그래서 얘는 몇이야? 18이 되는 거야.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을 대입하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f'a죠? 그래서 미분계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체킹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가자. 자, 두 함수가 유리만 띄워줘. 자, 두 함수가 정신 차리고 네, 일어나세요. 민철, 너 일어나서 할래? 그럼 제대로 앉아. 자, 1번 봅시다. 얘가 지금 fx랑 gx랑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만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둘이 같다라고 놔야겠죠. 두 함수가 만난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 얘는 각각을 y로 놓은 다음에 생각하면 결국 이 y는 fx랑 y는 g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얘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 두 녀석이 네,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는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죠.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든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라는 건 내가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내가 이 함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3차 함수를 언제 만나는지 그게 보입니까?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바꾼다? 미지수 하나만 한쪽에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는 거지. 맞아요?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되죠. 따라서 미지수 하나만 남기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얘를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오케이? 일단은 먼저 쓸게요. 일단은 fx, gx를 먼저 쓰고 같다고 하고 얘를 이제 넘길 거야. 자, 넘겨주시면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2분의 3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6x, 넘기면 마이너스 9, 얘가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정된 패턴으로 항상 간다. 어떻게 간다? 이 각각을 fx로 잡고 y로 잡아야겠죠. 어이구, fx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fx, gx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래서 hx 잡을게요. 네, 요거는 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hx로 잡을게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hx요. 네, 다시 쓰세요. 다시. 왜? 너네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네, 지금 초반에는 쓰면서 일단 감각을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서 진행하세요. 네, 뭐 나중에는 이제 안 써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제 미분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럼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얘는 이제 3으로 묶고 나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와 1이다. 그럼 얘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풀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1이에요. 마이너스 2, 1이에요. 근데 이제 뭐랑 만난대요? y는 마이너스 k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y는 마이너스 k 어디 있겠니, 그러면? 두 점에. 이렇게 두 점 만나야 되고 이렇게 두 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때 뭘 구해라? 이때 y 값을 구해라. 그럼 이거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놨어요? 이게 뭐고? h'x. 이게 hx잖아요? 그래서 hx,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h-2다. 요게 되고 하나는 h1이겠죠. 따라서 이걸 구하면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겠죠. 이건 좋게. 그러면 h-2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이제 쪘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1이 나옵니다. 1이. 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k랑 같으니 k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25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2번.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여기 지워도 되니? 안 지워도 되는구나. 자, 얘들아, 이거 fx랑 gx랑 같죠? 근데 똑같이 푼 거잖아, 똑같이. 맞아? 똑같이 푼 거니까 여기 요거 해석만 해주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얘들아. 중요한 거. 근 나왔어, 근. 얘들아, 근은 뭘 어떻게 해석한다? 근은 무슨 값? x값이죠, x값. 항상 x값을 해석한다. 왜? 우리가 근의 공식할 때 x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근이 이제 x값이에요. 근데 실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근인데
그러면 두호가 존재하겠죠. 그 상황에서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음의 실근이고 양의 실근이면 음의 실근은 뭐야? x가 0보다 작은 아이고 양의 실근은 x가 0보다 큰 아이잖아. 그러면 얘는 뭘로 구분이 돼요? x는 몇에서? 0에서 구분돼서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거겠죠. 괜찮아? 그래서 x는 0을 그어서 판단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x는 0을 그어서 이제 판단하는 거. 네. 요건 살짝 지어서 다시 갈게요. 네. 또 다시 똑같이 그려주시면 여러분들 새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여기 마이너스 2고 1이에요. 근데 어디? 0. x는 0 어디야?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요런 데 존재를 한다. 그러면 x는 0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거는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로 돼 있죠. 맞아요? 서로 다른 두 개 돼 있고 왼쪽은 한 개 돼 있죠. 그래서 왼쪽은 한 개, 오른쪽은 두 개니까 네,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자, 그러면 어디보다 위 있어야 돼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극소보다는 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y는 뭐가 되는 거야? 1 넣은 h1이겠죠. h1.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컸는데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y는 뭐가 된다? h0이 된다. 네. 그래서 h0은 뭐예요? h1은 몇이에요? 아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5였고요. h0은 0 넣으면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여전히 마이너스 k니까 그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5 그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9 k 2분의 25겠죠. 네.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거 정수개수 몇 개야? 3개인 거 보이나요? 바로? 네, 3개인 거 보이죠? 이게 몇인데요? 12.5죠. 네. 이거는 방법 알죠? 뭐 여기서 가장 큰 게 몇이에요? 12에서 가장 왼쪽에서 가장 큰 거 9죠? 그렇게 해가지고 빼서 이제 3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12.5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애초에 12보다 작거나 아니 1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9보다 크다 이렇게 가서 그냥 하나 들어있고 하나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 저기 빼서 3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넘어갈게요. 2번. 자, 그 다음에 네, 부등식의 활용 합시다. 네, 뭐 활용이고 저쩌고 다 어떻게 풀면 돼요? 다 fx랑 y 넣어서 풀면 끝이에요. 얘도 뭐 하면 돼? fx랑 y로 지정. 얘도 fx랑 뭐로? y로 지정하고 뭐 하면 돼요? 또 그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fx로 넣는다. 왜? 너네가 fx가 자꾸 어딘지 까먹어요. 네. 하고 이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된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얘는 4x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는 0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로 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1로 구분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1.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쏘리. 네, 0이 있죠? 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냥 짜증나니까 다 X 쳐버리세요. 네. 공간 많잖아요, 그지? 네. 다 X 쳐버려. 네. 자, 나에 대한 분노를 담아가지고 X를 쳐버리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랑 1이랑 0이죠. 자, 이거 할 때는 축을 먼저 놓고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고 0이 이쯤 있고 1이 이쯤 있죠. 이거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이구 너무 낮다. 이 정도로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당연히 감소 증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0, 1 하고 나서 이제 증가죠. 아, 감소 증가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y는 fx야. 근데 뭐보다 크다? y는 a보다 크다. 그러면 뭐가 크면 되겠어요? 최소값이 y는 a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최소값은 몇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f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y는 f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인가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30인가요? 아니, 맞나? 마이너스 3분의 30이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0.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a니까 a가 더 어떻게 된다? 작다. 그럼 얘는 몇 쯤 되나요? 마이너스 10점 몇몇인가요?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10이니까 거기부터 더 작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큰 정수는 몇? 마이너스 11. 그죠?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구간이 잘렸어요. 어디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오른쪽만 이제 보겠다는 거지, 그지?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fx 잡고 y로 잡고 fx 미분한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묶어서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3으로 묶고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한다. 증가 감소 증가한다. 근데 이거 일단 처음엔 약하게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맞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약하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요. 살짝 그리고 나서 이걸 왜 살짝 그리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거기만 그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어딘지만 이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정확하게 어딜까요? 정확하게. 그거 정확하게 그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치, 비율관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극대, 극소. 어디? 변곡점. 여기는 몇? 1. 그죠? 평균이죠. 그 다음에 극대에서 접선. 극소에서 접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만나는 점이 있죠. 그쵸? 만나는 점들. 했을 때, 세로선 그었을 때 전부 다 뭐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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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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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이제 길이가 같으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얘는 5겠죠? 따라서 어디서부터 본다? 마이너스 2부터 보니까. 아, 얘가 x는 마이너스 2구나. 여기부터 출발하니까 실제 그래프가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뭐보다 크다? y는 k보다 크대. 오케이? 그럼 y는 k가 어디 있겠니? 얘는 당연히 이 녀석보다는 아래쪽에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y는 k입니다. 그게 뭐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최소값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면 되겠죠. 됐잖아요? 그럼 최소값 어떻게 되는데? 3을 넣은 거죠, 3. 어디에? 맨 위에다. 3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0 되나요? y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요게 범위가 되겠죠. 여기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다 썼니? 지울게요. 네. 자, 일단 왼쪽 갑시다. 일단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이 부등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fx로 잡고 얘도 y로 잡고 또 미분해야겠죠. 네. 이번엔 바로 갑시다. f'x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몇이야?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죠.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얘들아 이거 구조 좀 잘 익혀놓읍시다. 이건 잘 적어두세요. 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들아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근해공식이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실수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판별식을 했을 때 그 판별식이 만약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슨 근? 실근 가져요. 실근. 실근을 가져. 그럼 뭐 하면 되겠니? 근해공식 하면 되지. 그쵸? 근해공식. 근데 만약에 허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판별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행합시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겠어요? 2차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겠죠? 자, 갑시다.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한다? 판별식 한다. 그럼 D는? 네,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뭐다? 24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따라서 허근이야, 허근.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위로 붕 떠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다, 증가는 이런 녀석이겠죠. 근데 어디서 잘랐다? x는 1에서 잘랐다. x는 1에서 잘랐다. 그러니 여기가 없고 왼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이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자, 그러면 x는 1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된다? 얘는 네, 이거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면 y는 a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거네, 그치? 그러면 y는 a보다 이게 더 크거나 같대요. fx가.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값이? 속값이 여기 있죠? 이게 y는 a보다 어떠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죠. 같아도 상관없잖아. 얘는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줘야 된다. 따라서 얘는 1 넣으면 몇이야? 2분의 11인가요? 2분의 11? y는 2분의 11이죠. 따라서 얘는 a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되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뭐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속도, 가속도 진행을 하는데, 자,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미분하고 두 번
하고 이 정도만 진행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해주면 된다. 자,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요. 그때 이제 시각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네, 위치 나와 있고 t는 1일 때 속도는 무엇이고, 자, 이거 조건이 하나 나왔고요.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래. 그때 모두 구하래.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뭐니? 얘는 속도가 뭐가 되네? 0이 되고 부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준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이 끝났죠. 왜? 이거 문자 몇 개 있는데? 2개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조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A, B 풀리겠죠. A, B 나왔어. 그때 미분해가지고 0 된다 해가지고 그때 T 구하면 끝이죠. 그럼 이제 문제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진행된 거니까. 자, 얘는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속도는 얘 미분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V는 어떻게 돼요? 3t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3.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가 아니라 1 넣었을 때 6이 되죠. 근데 이 V가요, 1 넣었을 때 6이다 했을 때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뭐 VT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VT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V1은? 얘는 3, 2A, T 다 더했을 때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해야 되죠. 그러면 AT A 가속도는 T에 대한 가속도는 뭐가 된다? 얘는 6T 플러스 2A죠. 미분하면. 그래서 여기도 몇을 넣고 2를 넣었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당연히 밑에 거부터 진행해야겠죠. A는 몇?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럼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2니까 넘기면 18이죠. 네? B 부호 바꿨어요. B 부호 바뀌었어요? 쏘리.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18이죠. 넘겨주면 그러면 뭐 이상한데? 미안.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12니까 넘겨주면 18이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랑 A 나왔으니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이 V는 0 구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V T는 뭐가 된다? 3T 제곱 플러스 2AT니까 마이너스 15T 그 다음에 B니까 플러스 18. 네, 마이너스 18 넣으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결국 인수분해하면 되죠. 3 T-2 T-3이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T는 2 또는 3 2 3. 네, 요게 운동 방향 시각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5번. 다 적었니? 네, 다 지울게요. 자, 일단 5번 보시면 지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높이가 35다. 자, 요거 체크 하나씩 해드릴게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면에서의 높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시각이 아직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 높이가 이제 35라는 겁니다.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t가 0일 때. 그래서 그 높이는 이제 위치처럼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위치로 보시면 된다. 네. 그랬을 때 얘는 건물 옥상에서 요거의 속도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로 올린 거잖아. 그 속도로 위로 올린 거니까 내가 t가 0초일 때, t가 0초일 때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는 그냥 분석한 거고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얘는 t가 0 넣었어. 그러면 35 나오는 거 보여?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위치 미분하죠? 이 위치니까 높이니까 그럼 v는 뭐야? 얘는 2a
마이너스 10t잖아. 그러니까 얘도 t가 0일 때 속도예요. 2a.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이거에서 혹시 다른 게 있으면 확인해서 미지수만 찾으면 돼.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이해됐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미지수 되는데 이건 미지수 아닐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제 미지수 찾으면 돼요. 그때 이제 뭐 한다? 네, 3초 물체가 최고 높이. 자, 밑줄 하셔야죠. 최고 높이에 도달. 뭐가? 3초고요. 그럼 t가 3일 때죠. t가 3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인데, 자, 네. 물체라는 것 자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게 뭐야? 내가 여기서 이제 물체를 네, 올렸어요. 네. 네. 던질 만한 게 없네. 네. 네. 자, 그냥 이게 물체라고 봅시다. 네. 이게 물체인데, 당연히 내가 여기에서 딱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을 때, 요때가 가장 최고 높이겠지. 맞아요? 네. 표정이 왜 그래? 이게 올라갔을 때 최고 높이고, 그때 떨어지면 이게 지면에서 딱 붙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시각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시각에 따라서 표현을 해요. 시각에 따라서, t에 따라서. 그러면 시각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몇 차 함수? 2차 함수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함수가 잘린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잘린 2차 함수. 자, 어떻게 잘렸냐? 이 2차 함수는 네. 마음에 안 들겠는데? 네.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여기가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35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35라는 거죠. 그죠? 35. 네, 요렇게 시작을 하고요.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안 그려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려야 훨씬 잘 풀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35요. 그럼 내가 이제 시작을 했어. 그럼 최고 높이가 당연히 여기 아니야? 맞아? 그때가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얘가? 3이라 했죠? 이게 t가 3이야. 여기가 3. 3초인 거야, 3초. 0초부터 시작을 했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일단은 최고 높이의 도달이 이렇게 이참수의 꼭지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최고 높이. 내가 위치가 있는데 위치가 플러스 됐다가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 결국 양의 방향을 갔으니까 속도겠죠. 그 속도가 플러스 됐다가 멈췄어요. 그 속도가 0이죠. 그래서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최고 높이의 도달이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 얘기는 속도가 0이고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형태니까 이때가 최고 높이. 운동방향이 바뀌겠죠. 운동방향이 바뀐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속도가 0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러면 속도가 0은 뭐야? 이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0이 되면 t가 몇이야? 10t가 이제 2a니까 t가 5분의 a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아까 몇 초? 3초래요. 그래서 이거 3이니까 a가 몇이야? 15겠죠. 그래서 1번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찾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운동방향 바뀐 지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걸 첫 번째 해석으로 볼게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해석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얘들아? 2차 함수의 뭐? 그치, 대칭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고. 그럼 어쨌든 그때 최고 높이가 이 y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의 꼭지점 이란 말이야. 2차 함수의 거기서 이제 y값이겠죠, 당연히. 2차 함수 그냥 꼭지점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그럼 그 꼭지점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는
그치, 대칭축의 방정식. 두 번째는? 그치, 완전 제곱식이죠.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 완전 제곱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 조금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갈게요.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 뭐예요? 공식? x는?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는 근해 공식에서 앞부분이라고 했죠. 풀마 앞에. 그래서 x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x가 아니라 t로 봐야겠죠. t에 대한 식이니까. 맞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 이거다. 그러면 대칭축이 뭐예요? 여기서는 공식대로 하면 t는 2a. a가 몇이야? a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 b가 몇이야? 여기는 2a죠. 2a.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5분의 a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a는 15.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자, 갑시다. 니은. 얘들아, 5초 후에 물체의 높이예요. 그러면 처음 던졌을 때 높이랑 같다는 건 처음 던졌을 때 높이는 당연히 얘가 h에서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의 어떤 높이고요. 얘는 5초 후에 물체의 높이는 t가 5일 때의 h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0 넣고 5 넣어서 같은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0 넣고 5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우리가 뭐가 더 낫겠어요? 여기서 파악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0초일 때 요거고 3초일 때 요거니까 얘는 어떨 때 235랑 똑같아요? t가 그치 6초지. 왜? 이차 함수는 여기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6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초일 때 똑같고 5초일 때는 오히려 더 높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 네. 자, 여기다 그냥 해야겠다. 네,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최고 높이. 어떻게 구해요? 3 넣어서 구하면 되죠. 그죠? 어디다가? 저기다. 그러면 h는 35. a가 아까 몇이었죠? 15였나요? 그러면 플러스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그러면 t에 3 넣으면 네. t에 3 넣으면 h는 뭐가 돼? 35, 90, 마이너스 45인가? 그래서 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모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완전 제곱식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풀이는 다양해질수록 여러분들 그 선택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로 가고 플러스 35로 가시면 얘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5랑 9랑 곱해서 마이너스 45 그거를 다시 더하면 플러스 45 하시면 8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어떻게 해야든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몇이다? 80이다. 네. 예, 맞는 그림은 아니긴 한데,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체 높이는 이제 요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리을. 물체는 7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지면에 떨어진다. 밑줄. 뭐가 0인 거니? 위치가 0인 거지, 그죠? 네. 맞아요? 위치가 0인 거죠. 지면에 떨어지면 위치가 0. 여기 속도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위치가 0이면 뭐야? 얘는 이게 0인 거죠, 그죠? 그럼 뭐가 0인 거? 얘가 0인 거 찾으시면 되죠. 따라서 이거 뭐 하면 된다? 네,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뭐 7 넣어서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정확히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네 마이너스 5로 묶을게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1과 7 마이너스 여기 붙으니까 얘는 t가 마이너스 1 또는 7이다. 근데 t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없으니까 요거네.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왜 나왔겠어요? 마이너스 1은 이 왼쪽에서 마이너스 1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어차피 의미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겠죠. 어쨌든 여기가 몇이다? 여기가 내려와서 여기가 7이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맞고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아까 그 위치가 0인 거. 그때의 순간은 t가 7이겠죠. 순간은 내가 시각이라고 했어요. 시각. 그 시각을 얘기했어요. 그 시각의 속도. t가 7일 때 속도 뭐예요? 속도는 요거죠. 요거 미분한 요거죠. 근데 a가 몇이야? 30이죠. 30. 그래서 v는 30 마이너스 10t인데 t가 7일 때니까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래서 이거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물체의 가속도. 가속도는 뭐야? 두 번 미분한 거죠. 두 번.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됐나? 가속도가 됐나? 얘는 그냥 마이너스 10이네요. 네. 그러면 언제든 t가 몇이든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다. 맞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이 뭐였나요? 네, 기역, 리을, 미음, 비비인가요? 네. 네, 기역, 리을, 미음, 비비 맞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뭘 출발한데? 원점 출발. 원점 밑줄 치시고요. 원점은 0이니 0,0이니 0이죠, 여기서는. 네. 시작 위치가 0이다. 그때 움직이는 물체의 t초의 위치. 자,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위치 그래프. 네, 원점 출발. 네, 0이고요. 위치가 0이겠죠. 일단 0초일 때 위치가 0인 건 못 판단이 되는데, 자, 이때 위치 그래프가 저렇게 돼 있대요. 자,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때 얘가 지금 0이고 3이고 6이래요. 자, 그때 이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그죠? 여기가 5. 자,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왜 다시 그렸냐면요. 네. 이해 좀 해봅시다. 이해. 얘들아, 여기서 이 적선의 기울기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속도죠, 그죠? 맞아요? 왜 속도요? 위치를 뭐? 미분 계수죠? 맞아요? 그래서 위치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적선의 기울기는요. 그건 결국 이제 미분 계수니까 가로치고 미분 계수.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t는 이거에서의 속도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아, 여기에서의 속도구나. 네, 이 t 값에서의 속도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왜 굳이 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위치 그래프 가지고 가속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속도는 어떻게 얻겠니? 내가 이걸 두 번 미분해야겠니? 두 번 미분 지금 안 배웠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그래프 가지고 속도 그래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 찾아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속도 그래프? 이건 지금 증가하죠. 맞아요? 어디서? 잠깐 멈춰요. 여기서 속도가 0이죠. 그죠? 왜냐면 접선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양수예요.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속도가 0이 됐어요. 다시 속도가 양수가 됐어요. 요 느낌이지? 맞아요?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2, 4에서 (2랑 4에서) 어떻게 되겠니? 0이니까 여길 지나가겠죠.
어디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이거 여기는 t입니다. t.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인데 얘가 지금 음수죠. 음수니까 밑에 있고 얘는 양수니까 위에 있으니 어떻게 생겼다? 뭐 대략적으로 꼭 이차함수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대략적으로. 네, 몰라요. 뭐 이렇게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얘들 이거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혹은 미분계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가속도라고 해석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요것만 이해하셨다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합시다. 자, 물질 출발하고 나서 6초 동안 처음 출발한 위치에서, 자, 6초 동안 처음 출발한 그 위치, 0이죠?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출발한 지 2초 후이다. 자, 위치는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야? 요 Y축으로 보는 거죠, Y축. 그럼 얘는 0에서 2, 여기가 2인가요? 2만큼 갔다가, 다시 0 갔다가 1만큼 왔다, 마이너스 1만큼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 느낌은 0에서 어디만큼 갔다가 2초 만에, t가 2초 만에 2만큼 갔다가 t가 4초 만에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이러고 가는 거죠.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는 언제? 6초 동안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언제예요? 6초 동안이니까. 이때 맞아요? 괜찮아? 여기서 가장 멀리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가장 멀리 있으면 돼요. 6초 동안, 네, 여기에서, 위치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죠, 얘는. 그 다음에 니은. 물체는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 바꾼다. 뭐예요? V가 0이면서 보변화 있어야겠죠. 그러면 V가 0.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V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죠.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다. 디귿. 어떻게 되나요? 얘는 물체는 2초, 4초일 때 속력이 가장 작다. 맞아요, 틀려요? 자, 얘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이거 틀린 거 아니죠? 맞는 거죠? 왜요? 속력이 뭔데? 속력이 뭔데? 그치,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 얘기는 최소값이 0이죠. 맞아요? 그럼 속력이 가장 작은 건 0일 때란 말이야. 속도가 0이 지나가는 순간이 있으면 0이 지나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가 속력이 0이겠죠. 그죠? 이때는 속도가 0보다 작지만 속력은 0보다 큰 거예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게 2.4초가 맞죠. 리을. 처음 출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자, 반대 방향. 어떻게 돼요? 처음 출발했을 때 양수 방향으로 왔어요. 이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 요거죠?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죠? 2에서 4초. 2초. 그러니까 3초니까 안 되죠. 2초. 그 다음에 미음.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의 가속도. 자, 2초 동안의 가속도. 아까 가속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한번 미분해서. 속도 그래프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로 봐야죠. 그때 계속 0보다 어때요? 작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은 게 맞죠. 그 다음에 비읍. 얘는 어떻게 되니? 물체의 속도가 가장 작을 때, 속도가 가장 작을 때의 시간 A라고 한대요. 속도가 가장 작을 때의 시간 A라고 하면 이때는 언제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죠. 그쵸? 이 작을 때가 A라고 한대요. 그때 3과 6 사이에 있냐 물어보는 거야. 3과 6 사이가 어디야?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얘는요 사실 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가장 접선이 최소인지. 그치? 맞아요? 근데 얘가 이 부분만 잘 뜯어서 보시면
이 부분만 보시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맞아요? 그럼 결국 이 3부터는 증가를 하니까 이 사이에서는 최소는 없겠죠, 적어도. 맞아? 여기까지는 최소가 될 수 있어요, 3까지는. 그러니까 그 A는 3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3 이상에서는 가장 최소는 아니야. 왜냐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되면서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래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뭐예요? 또,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들어갑시다. 자, 얘 진행하면, 자, 키가 1m, 네? 1.8m인 학생이 높이가 4.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몇 초 3m 빗죠? 몇 초 3m면 어떻게 해야 돼? t가? 그치? t초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 3t 가는 거죠. 그죠? t초마다 3m 간다. t초에 3m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초에 3m 가고 2초에 6m 가니까 t초에 3t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가 이제 늘어나는 속도를 이제 구하래요. 자, 일단 일직선을 이제 걸어가고 있어. 얘가 여기 가로등에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그림자 길이죠. 그래서 네, 이 그림자가 길이잖아요. 이걸 x로 취해 주셔야 돼요. 이 그림자의 길이를 x로 일단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때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 속도는 결국 이 x를 미분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t초마다 3t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t초마다 얘가 얼만큼 가는 거야? t초에 3t 가는 거니까 이게 3t겠죠. 이게. 네. 요게 3t죠. 얘들아, 여기서는 무슨 비 쓸 수 있어요? 닮은 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닮은 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막 부피 구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때도 다 피타고라스를 닮은 비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닮은 비를 잘 써주시고요. 네, 삼각형에 대한 닮은 비. 자, 그러면 얘는 여기랑 닮은 비죠. 그럼 여기 직각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4.5 대 1.8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3t 플러스 x 대 x겠죠. 자, 이런 비율은 얘들아 어디부터 계산한다? 이런 복잡한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4.5 대 1.8은 45 대 18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5 대 2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5 대 2야. 5 대 2. 그럼 얘가 5 대 2니까 얘는 내항곱 외항곱 해주시면 내항곱은 6t 플러스 2x가 뭐랑 같다? 5x랑 같다. 그래서 3x는 6x니까 x는 2t겠죠. 그래서 x가 2t니까 여기가 2t구나. 그러면 x는 2t. 여기 써있구나. 네, x는 2t. 그러면 v는 뭐가 돼요? 속도는 이거 미분하니까 이겠죠, 그냥.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된다? 속도가 2m/s 이렇게 되겠죠. 네. 몇 초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림자의 끝. 자, 얘들아, 이거 그림자의 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그림의 끝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림자의 끝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림자의 끝. 여기. 그래서 이 그림자의 끝이 어떻게 되냐는, 네. 얘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들아, 그림자의 끝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지?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로등이 이렇게 있을 때, 초반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의 끝은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그림자 이제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사람이 좀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있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림자의 끝이겠죠? 그럼 그림자의 끝이 벌써 여기까지 갔죠. 맞아? 그러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건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고 둬야 돼요? 이 전체를 그림자의 그림자의 끝의 길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L로 둡시다. 네. 요거를 L로 둡시다. 그림자의 끝을. 그러면 이게 L이니까, 그림자의 끝이 L이니까, 그때 움직이는 속도 어떻게 구해요? L은 뭐야? 3t 플러스 x죠? 근데 x는 뭐로 바꿀 수 있고 2t로 바꿀 수 있으니 아, 너 5t구나. 그래서 얘는 속도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야죠. d, dt.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가 이제 속도다. 따라서 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5 미터 퍼 세크가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네, 고생했어요. 바이.